10kg. 일단 오늘 수업을 가급적이면 녹화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필기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짧아져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60페이지 색이 변하는 용액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때 올 때는 보고서 같은 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과서 같은 건 가져오지 마세요. 오히려 걸리적거려가지고 실험에 방해되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끈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혹시나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거에 머리카락 닿으면 녹아버리니까 조심하셔야 하고, 음, 슬리퍼는 뭐 신고 오는 걸로 일단 합시다. 원래 우리가 실험 작품을 쓸 때는 보통 발등이 덮이는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전히 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실험하기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론이 있습니다.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산화와 환원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산화 환원이 뭔지,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좀 고급지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수준은 중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 사락 나오니까 갑자기 이해 못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산화 환원이 뭔지 정의를 알아야 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필기를 해주실래요? 제가 필기 시간은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이건 2분. 이렇게 해야 여기에 이렇게 여기고 여기고 유루버들이 힘들구나 얘들아. 이 방향이 쉽지가 않네. 여기고 이렇게 오케이. 수업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 PPT하고 다 올려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심심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다 못 적은 친구들은 쌤이 올려준 걸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 조금 남을 거거든요. 얘 다시 적을 시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수업에서는 웬만하면 교과서에 적는 것보단 따로 필기 노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도 중간중간에 제가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버벅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정 만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버벅하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보자. 일단은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정리를 해볼 겁니다. 먼저 산화라고 하면 앞서서 여러분이 필기한 대로 이 산화라는 말 속에는 산소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지금은 여러분이 통합과학이랑 과학탐구 실험에서 이재승 선생님이 수업에서 안 해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수준으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산소화라는 말이 들어있고 산소가 붙으면 산화가 일어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처음엔 좋습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결합을 의미한다. 산화라는 것은 산소와의 결합을 의미할 수 있구나. 또 반대로 산소가 결합하는 거 말고 수소가 분리되는 것도 우리가 산화라고 불러줘. 좀 이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안내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필기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면 환원은 수소화라고 이해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말로 하면 수소가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환원은 수소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산소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선생님, 이재승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들께서 산화가 뭐예요? 물었을 때 산소화요라고 하면 내년쯤에는 불꽃사다구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논리적 비약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1학년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소화가 줄어든 말이고, 수소가 영어로 어떻게 적 원소기호? H잖아. 이 환원을 이제 영어로 적으면 환, 원, 뭐 이상한 소리지만 어쨌든 H 기억하기 좋으라고. 수소가 H니까 환원의 H랑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 하고 착각하고 공부하세요. 안 헷갈리게. 어,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교 수준에 가면은 정확하게 산화와 환원이 뭔지 배워. 이제 그것도 알려줄게. 사실은 산화는 전자의 수가 감소하는 때 우리가 산화라고 의미를 하고요. 환원은 반대로 전자수가 증가할 때 우리가 환원이라고 해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여기부터는 약간 대학교 레벨이 돼버려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자 모형, 원자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어요. 한번 들어봤죠.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고 보통 플러스로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있어. 전자는 어때? 마이너스. 그지? 요 개념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녀석들은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산소부터 보자. 산소는 우리가 O라고 적고요. 산소라고 하잖아. 산소는 특징이 어떠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까 전자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전자를 주변에서 땡겨오는 힘이 아주 커.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주변에다가 산소 원자를 하나 가만히 냅두잖아. 지금 산소에 O라고 그린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물질이랑 반응해서 다른 물질이 가진 마이너스를 자기 쪽으로 가져와 버려. 땡겨. 끌어당기는 힘이 크니까. 얘가 산소 원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평소에 O 마이너스 상태로 던져.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옆에 있는 전자를 자기가 땡겨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 탄소에다가 산소를 합쳤어요. 이거 뭐가 될까요? CO2가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이거부터 연습해보자.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만 보자. 탄소 입장에서 보면 산소가 결합된 거야, 잃은 거야? 어때? 산소가 결합된 거야, 분리된 거야? 결합된 걸로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뭐라고 불러주면 된다고? 산화되었다라고 불러주면 돼. 일단은 쉽죠? 여기까지 할만합니까? 그러면 이거의 원리를 한번 보자. 옆에 전자랑 원자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원자 이 모형을 보면 탄소 옆에 탄소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분자 모형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탄소가 가진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전자를 잃은 것처럼 보이잖아. 왜냐면 산소가 땡겨가 버려가지고. 그지? 이제 완전히 가져가는 건 아니고 자기 쪽으로 조금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은 것처럼 보여. 그럼 우리가 전자 수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줄 수 있어? 산화라고 할 수 있어. 원래 산화의 정의는 전자 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가 붙으면 산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서 산소랑 결합하는 순간 산소가 전자를 뺏어.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한 이 친구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같은 애들은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오른쪽 거 지워도 돼, 이거? 이제 수소로 한번 설명해 보자. 수소. 수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약하냐면 매우 약하다. 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는 조금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약하게 끌어당기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세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여.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원자들 중에 거의 제일 약해서 다른 물질이랑 반응하면 지가 전자를 잃어가지고 H 플러스 상태로 평소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이랑 똑같이 이거 왼쪽에 이산화탄소 그림 좀 지울게요. 자, CH4라고 하는 메탄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얘 분자 모형을 그려보면 탄소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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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 아까는 산소랑 탄소랑 비교했을 때는 산소가 전자를 땡겨가는 힘이 컸는데 수소랑 비교해버리면 오히려 탄소가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버려. 그래서 탄소가 수소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약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탄소 입장에서만 딱 보면 지금 전자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잖아요. 그죠? 전자의 수가 증가하면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끌어당기는 힘이 거의 가장 약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자기 전자를 뺏겨. 그러다 보니까 수소랑 결합한 녀석은 전자수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그래서 우리가 반원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 반대로 수소나 산소가 분리되면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겠죠. 잃었던 걸 다시 되찾는 거니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을 해봤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대학교 수준 정도 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정말 잘한 거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잠깐 지울게. 아직 잠들면 안 된다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고급지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원이 일어났는지 산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자, 황이라는 물질이랑 탄소를 합쳐가지고 SO2라는 물질이 됐어. 그러면 황 입장에서만 보자. 황은 어떻게 된 거야? 산소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산소를 얻었죠. 그러면 이 경우엔 산화야, 환원이? 산화. 산소랑 붙었으니까 산화. 그죠? 산소화 되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구리 두 개에 산소를 갖다 붙이면 산화구리라는 거. 그러면 구리 입장에서 지금 산소를 얻은 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뭐 일어난 거야? 산화 일어났다. 적을 수 있겠죠.
한 단계만 수준을 더 높여볼게요. 이번에는 애초에 산화구리가 있고 물질 이름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탄소를 결합시켜 줬을 때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산화구리랑 탄소를 반응시켰더니 두 개의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입장만 한번 따져볼게요. 구리는 지금 어떻게 돼서 산소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잃었지. 그럼 이거 뭐야? 환원되었다. 얘기해주면 돼. 잘하네. 그러면 탄소를 또 보자. 탄소는 지금 어떻게 됐어? 탄소를 잃어서 얻었어. 어, 산화가 일어났죠. 그죠? 전자를 얻었다. 탄소를 얻었으니까. 이런 것처럼 전자를 누군가 잃으면 잃었다는 말은 이 전자를 누가 가져갔다는 소리잖아. 그지? 다른 한쪽에서는 전자를 얻게 돼. 누군가 전자를 얻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자를 잃게 돼.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우리가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이렇게 각각 부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해. 왜냐하면 한쪽에 산화가 일어났어. 한쪽에 전자를 잃었으면 반대쪽은 어떻게 돼? 전자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같이 일어나. 잠깐 앞으로 넘길게. 앞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색깔 다르게 글자 적어놨죠. 한 원소가 산화하면 다른 원소는 환원되기 때문에 항상 동반되어 발생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지? 이 말이 그 말이야. 한쪽에서 전자를 잃게 되면 한쪽은 얻을 수밖에 없어. 이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반응은 항상 연계되어서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난이도 한 개 더 올려볼게. 힘든 친구들은 잠깐 펜을 놔도 됩니다. 잠만 안 들면 돼요. 아연이라는 금속 물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물질이 나와서 힘든 거는 당연한 겁니다. 황산수소? 라고 이런 물질이 이제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자. 응, 오케이.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아연의 입장만 보자. 아연을 보면 어때? 산소를 얻었어, 잃었어? 얻었지. 이건 뭐야? 산화라고 해주면 돼. 선생님, 황은 우리 아직 생각도 하지 말고 화학2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수소랑 산소 움직이는. 자,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수소는 어떻게 됐어?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잃었지. 그럼 이거 뭐야? 환원이. 산화와 환원은 항상 세트로 일어난다. 이렇게 어려운 분자식이 있어도 우리 산소나 수소의 움직임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넘길게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지게 대학교 수준으로 가봅시다. 대학교에서는 분자 구조를 보고 산화인지 환원인지 맞출 수 있어야 돼. 그거 어렵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인디고 카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험에서 다음 시간에 쓸 물질이에요. 인디고 카민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사용할 물질인데 이 물질이 산화 또는 환원이 되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걸 물에 타서 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실험 활동을 하면 얘가 색깔이 수시로 바뀌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막 조절할 수 있어. 갑자기 초록색 만들었다가 빨간색 만들었다가 막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 그 전에 물질의 이제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음,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산화가 일어났는지 환원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한번 판단해 볼래? 산화야, 환원이.
보자. 얘네 물질 뭐 색깔 신경 쓰지 말고 생긴 걸 보자.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은데 어디가 달라? 여기 하나 다르네. 지금 어떻게 됐어? 이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났다 치면 수소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수소를 잃었으니까 뭐가 일어났어? 수소를 잃었으니까 그렇죠, 산화죠. 헷갈리지. 다시 그럼 이제 다시 그러면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반응을 한번 보자. 얘는 산화야, 한원이. 오케이, 한번 보자.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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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똑같네. 여기 똑같고 지금 뭐가 바뀌었어? 그렇지, 얘도 수소를 잃은 것 같아.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지금 대학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2번에서 아니 3번에서 2번으로 간다고 생각해. 이건 뭐야? 그렇지, 수소를 얻었으니까 단번에 한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도 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우리가 환원형 인디고카민, 초록색을 산화형 인디고카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쌤 그냥 인디고카민이요. 그냥 빨간색이면 인디고카민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험으로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해보죠. 1번 그림, 2번 그림이라고 했을 때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요 반응 무슨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띵킹.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긴 친절하게 표시까지 다 해줬단 말이야. 여기만 다르다. 지금 산소를 얻은 것 같지 않아? 아니, 이런 거야? 뭐야?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된 거야? 2번에서 1번으로. 산소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잃었으니까 한원 헷갈려 죽겠죠? 반대로 1번에서 2번 가는 반응. 산소를 얻은 것 같잖아. 그지? 산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화랑 환원에 대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정의도 해봤고 화학식으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분자식, 그 다음에 진짜 화학 모형이랑 분자식이 합쳐진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 이런 그림까지 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 해봤습니다. 엄청 어려운 거 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했으면 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잠깐만 크기 조절을 해보고 머리 사이즈 맞춘 다음에 잠깐만 헷갈리는데. 오케이, 수업 끝. 다음 시간에 보자.